살짝 1dB 정도 차이가 나네. 안녕하세요, 이립입니다. 애플워치 5 출시와 함께 워치OS 6가 출시했었죠. 이 워치OS 6에서는 생리 주기 추적 앱하고 소음 앱이 새로 생겼었는데요. 이 소음 앱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4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애플워치 5하고 애플워치 4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소음 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워치의 소음 앱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아니면 애플워치 4가 정확한지 애플워치 5가 정확한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왜 소음 앱을 만들었을까요? 애플 홈페이지 안내를 보니 WHO하고 ITU가 합작해서 H870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WHO하고 ITU에서 만든 이 H870 규격을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6,600만 명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청각 상실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의 위험 요소를 완화하지 않는 한 이 청력 손실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중소득하고 고소득 국가에 살고 있는 12세에서 35세 이 청소년하고 청년들 중에서 50% 이상이 MP3와 같은 음악 플레이어하고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약 40%는 나이트클럽이나 공연장 같은 큰 소리가 노출되는 이 해로운 사운드 레벨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애플워치 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워치의 소음 앱 들어가 보면은 애플워치가 주변의 소음 레벨을 확인하여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주변 소리를 측정하도록 켜져 있고요. 소음 임계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80dB은 제한이 하루에 5시간 반, 85dB은 하루에 1시간 45분, 90dB은 하루에 30분,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80dB 미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80dB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는데요. 80dB은 한 번씩 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굳이 80dB에서 알람이 오는 게 뭐 딱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90dB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알람이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소음 레벨은 A 가중치 데시벨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A 가중치 데시벨, A 웨이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A 웨이팅은 보통 환경소음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에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게 이 저음, 중음, 고음이 다 달라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등청감 곡선 혹은 이 라우드니스 커브라는 건데요. 저음은 잘 못 듣고 아주 높은 고음도 잘 못 들어요. 라우드니스 커브에서 40폰 레벨의 영역에 맞추어서 웨이팅을 만들어 놓은 것이 A 웨이팅 커브입니다. 저음하고 고음은 감소가 되어 있는 패턴의 그래프죠. 그리고 참고로 또 많이 쓰는 게 C 웨이팅 필터인데요. C 가중치 커브는 등청감 곡선에서 70폰에 해당되는 레벨 정도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기계 소음 같은 거를 측정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소음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음계 보면은 항상 A 웨이팅과 C 웨이팅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 소음 측정할 때는 이 A 웨이팅을 적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표기할 때는 dBA 혹은 dB 가로 열고 A라고 표기하는 거죠.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이어폰, 헤드폰 사용하실 때 볼륨을 낮춰서 사용하라고 많이 공고해 드리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질문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사용해야지 청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H870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이 그것을 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애플 홈페이지를 보면요, 80dB에서 하루 5시간 30분 이상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난청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7일, 주간 40시간이라고 합니다. 85dB은 하루에 1시간 45분, 그리고 주간 12시간 30분, 90dB은 하루에 30분, 그리고 주간 4시간입니다. 그리고 95dB에서는 하루 10분 수준, 주간 1시간 15분 정도 노출되면 난청을 겪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100dB에서는 하루 몇 분 정도 노출만 돼도 일시적인 난청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제한 시간은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애플워치의 소음 앱은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기 소음계하고 AP 장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테스트의 소음계를 샀는데, 이 테스트의 소음계를 산 이유는 여기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1kHz에서 94dB를 정확하게 내주는 캘리브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캘리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소음계인 줄 알았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캘리브레이터에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수치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94dB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소음계는 또 얼마나 정확한지, 이 애플워치 소음계는 얼마나 정확한지 이 AP 장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P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 측정을 위한 레퍼런스용 마이크가 있고요. 이 마이크는 프리필드용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항상 측정할 때는 이 캘리브레이터라는 걸 이용한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kHz에서 94dB로 맞추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Hz에서 114dB 레벨이 나오는 피스톤폰이라고 하는 캘리브레이터입니다. 일단은 1kHz 94dB 이걸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캘리브레이터를 하면은 94dB이 나와요. 이게 사람 말소리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할 때는 가급적 조용히 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했으니 이제 A 웨이팅, A 가중치를 씌워줘야 하죠. 웨이팅을 A 웨이팅으로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이 잘 보이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경소음을 이 AP하고 이 테스트 소음계하고 차이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AP가 너무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약 한 AP가 한 0.5dB 정도 높은 걸로 보이네요. 이 소음계의 측정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dB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계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애플워치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AP 장비하고 애플워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여기다 가까이 대고 저는 조용히 해보겠습니다. 한 1, 2dB 정도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 가장 정확한 AP 장비보다는 약 한 0.5에서 1dB 정도로 낮은 걸 확인했어요. 어쨌든 이 정도 오차는 이 소음기만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실사용 중인 애플워치 4하고 이 애플워치 5 비교한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 애플워치 4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애플워치 소음 앱을 테스트 해본 거는 이 특정 제품 애플워치 4하고 애플워치 5 제품에 한해서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오면 또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이라는 게 편차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애플 제품은 제품의 양산 편차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청력은 매우 예민한 기관이고 한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들릴 때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폰, 헤드폰 사용하실 때 가급적 큰 볼륨으로는 짧은 시간 듣고 오래 들을 때는 낮은 볼륨에서 듣는다는 거 꼭 유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만들어 보니까 다음번에는 이 스마트폰하고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 이 들리는 소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